네, 사랑하는 선생님 반갑습니다. 저는 더타로티스트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앞전 편들보다 컨디션 훨씬 더 좋아 보인다. 그죠? 약간 회복을 다행히 해가는 것 같아요, 선생님. 제가 그 마이크를 썼는데 안 쓰던 마이크를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는데 마이크를 썼다는 건 바깥이 조금 번잡한 소리가 난다는 의미예요. 잡음이 좀 녹음될 때는 마이크를 쓰고요. 그런데 이제 이 마이크를 쓰니까 제가 좀 비염을 달고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코맹맹이 답답한 소리를 내요. 그게 저의 좀 약점인데 그 마이크를 썼더니 그게 훨씬 더 심해지더라고요. 요 근래 이제 계절상 봄이라서 그런지 항상 이 코가 비염이 심해서 코맹맹이 소리를 내는데 참 제가 듣기에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다렸는데 살짝 나아진 것 같기도 하고요, 선생님. 그래서 오늘 컨디션이 괜찮아지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한 두세 편을 연달아 기분 좋게 올려보고 싶은데 뜻대로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제가 요즘에 많이 설레는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요,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리뉴얼 관련하고 이제 우리 수업 관련해서 전범위로 수강생 대상 오리엔테이션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링크에 그 저희 만약에 유튜브 통해서 보고 계시다면 제가 링크를 댓글에 남겨둘 테니 이렇게 수강생 대상 오리엔테이션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저희 클래스 관련 기본적인 내용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제가 OT 때 좀 더 말씀드리려 하는데 한 가지만 지금 이 시간 미리 말씀드리자면요. 저희 카카오 채널 통해서 모든 접수, 문의 이런 것들 받고 있는데 예를 들면 더타로티스트 요 메뉴를 누르면 이렇게 저희 종합 링크로 연결되기도 해요. 저희 더타로티스트 모든 문의는 카카오 채널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혹은 회신 접수 남기기를 하시면 저희 카카오 채널로 또 자동 접수돼요. 어떤 방식을 하셔도 괜찮은데 어쨌든 모든 문의가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수업에 최우선 집중을 해야 돼요. 선생님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사실 내부 수강생이 그런 일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신규 수강생분들은 꼭 저하고 통화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으시다 보니까. 근데 통화를 하게 되면 30분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조심스럽지만 수강 문의를 이제 채팅 통해서 제가 기본적으로 설명드리고 전화 통화를 하게 되면 가급적이면 어렵겠지만 10분 이내로 조정을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지금 시기에는 문의를 남겨주시고 다른 클래스들 듣고 계시다 보면 저희가 문의를 차차 회신을 드려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원래 정상입니다. 선생님, 누락이 아니고. 예를 들면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구하는데 제가 굉장히 신중해요. 신중해서 지금은 어지간하면은요, 지금 이제 도움을 받아서 일 처리를 하는데 그 외에 중요한 부분은 제가 직접 회신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문의의 지연이 좀 있어요.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요즘 시기는. 그래서 곧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조교 선생님 다시 오시고 그러면 이제 문의나 이런 것들 시스템이 좀 더 안정화될 것 같아요, 선생님. 자, 제가 오른쪽에 좀 가려놨는데요. 이제 오늘 내가 과연 입문인가, 중급자인가, 아니면 뭐 이렇게 프로 마스터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혹은 내가 정말 어떤 강사로 넘어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를 얻어볼 건데요. 내가 타로 카드를 알던가 혹은 알지 못하던가 지금 이 시간에는 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열린 마음으로 수강을 해주시면 지금 오늘 클래스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선생님. 그 다음에 타로 카드가 이제 비과학적이고 어떤 점술과 미신적인 영역에 많이 치중된다, 그렇게 많이 인지되고 편견을 많이 가지신다, 그죠? 그래서 이 편견을 좀 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선생님들께 어떻게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 하다가 타로 카드에 굉장히 과학적인 상징들이 많이 담겨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 우리가 인사이트를 또 얻어보고, 뭐 그런 질문이 많아요, 선생님. 책도 너무 잘 나와 있는데 나는 독학했다. 독학으로 한계를 느끼고 있기는 한데 이게 타로카드 강의를 들으면 달라질까요?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타로카드 강의를 듣는다고 뭐 무조건 달라진다가 아니라 어떤 강의를 듣고 내가 어떤 인사이트를 얻어서 내가 얼마나 타로카드를 보는 관점과 타로카드를 이해하고 이걸 운용하는 방법을 그런 역량을 갖추게 되느냐에 달려있죠. 그러니까 타로카드 강사는요, 선생님께 단순히 지식을 전달한다기보다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타로카드 지식이나 어떤 노하우를 좀 전달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좀 다르게 봐요. 내가 타로카드 독학을 해서 타로카드에 대한 개념이나 어떤 지식을 알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예요. 그런데 타로카드를 공부하고 지식을 안다는 것이 선생님이 타로카드 활용을 하는 역량이나 능력을 갖추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선생님 저는 화투를 쳐본 적이 없어서 화투 카드 각 카드가 무슨 의미인지는 몰라요. 근데 그걸 알게 되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 화투마다 의미나 어떤 이 게임하는 방법은 알아야 제가 화투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룰을 알고 방법을 알고 그 의미를 알았다고 쳐요. 일단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바로 타짜가 됩니까, 선생님? 타짜가 돼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 오늘 1시간 동안 저한테 화투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러면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타짜가 됩니까? 아니죠 선생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타로카드 지식이 많은 거랑 어떤 경우에 선생님 지금 프로마스터 누구, 현업하는 상담사 누구보다 상담 경력은 없지만 타로카드 지식만큼은 박사급인 경우들도 많아요. 근데 타로카드 지식하고요, 선생님. 이 지식을 운용하고 활용해서 상담과 리딩하는 기술을 구현해내는 것은 다른 영역이에요. 선생님, 다른 영역이에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타로 마스터로서의 역량을 갖고 있는 거랑 이걸 수익화할 수 있는 전략이 있고 인사이트나 어떤 세상을 보는 관점이 폭넓어진 것과는 달라요, 선생님. 타로 하는 20대, 30대 그리고 더 나이가 있으신 분들께도 마찬가지고 제 수강생 또 제자 선생님들께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현업 프로마스터의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수업 때 제가 제발 플랫폼 업계나 어디 들어갔을 때 내 제자만큼은 이런 것들을 지키고 명심하고 어떤 상담사들 사이에서 룰을 지켜라고 이제 좀 많이 언급을 할 예정이에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또 하나는요, 선생님. 타로 상담사로서 갑자기 저한테 기술을 배워서든 무엇이든 갑자기 잘 나가서 수입이 갑자기 천정부지로 늘면은요, 선생님,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 저한테 금전적인 얘기도 이 업계에 있으면서 참 많이 들었죠. 선생님 자산이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많이 들어서 요즘에는 제가 제 친동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2-30만 원 보내주고 더 이상 얘기를 하지 말고 이 자리에서 이제는 성숙해지자고 답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떠한 우리가 상담사로서 살아가는데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선생님. 제가 수업 때 그런 말씀도 많이 드리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블로그에 고시원, 경차, 제이쌤은 명품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선생님. 쌤 혹시요 어떤 강사로서의 이렇게 갑자기 들어오신 분들은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말씀드리자면 제가 우리 업계에서는 어느 누구보다 많이 버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허황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선생님 무슨 코스프레 하려고 경차를 타고 고시원 얘기를 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선생님이 누더기 옷을 입더라도요, 선생님 진정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옷을 다 벗었을 때 얼마나 나의 존재만으로도 빛이 날 수 있는가의 문제예요, 선생님. 유유상종이라고 해요, 선생님. 타로카드를 통해 현실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강사가 나서서 너무나 허황되고 부풀려지고 쾌락적이고 어떤 사치에 가까운 삶을 살면 제 개인적으로는 내가 수강생이라면 그 사람한테 딱히 죄송해요, 마음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선생님. 내가 수강생이면 다 벗겼을 때도 그 사람이 가진 것이 빛이 나는지를 내 마음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동화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가 보든 안 보든 허황된 삶을 살지 않겠다는 게 제 삶의 원칙이에요, 선생님. 제가 뭘 하나 사도 좋은 걸 사요, 선생님. 좋은 걸 사요. 필요한 건 저희 센터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좋은 걸 사요. 그런 데서 아끼자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공허해서
공허해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보여지는 것들에 불필요하게 과시하고 어떤 허황되게 살지 않는 것이 어떤 타로 카드라는 삶의 지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어떤 삶의 지혜를 선생님께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좀 삶의 자세를 바르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운명의 수레바퀴 한번 볼게요, 선생님. 운명의 수레바퀴인데 이 운명의 수레바퀴에 바퀴의 중심이 잘 잡히면 주변이 아무리 돌아도 번잡하지 않아요, 선생님. 근데 중심이 흔들리면요, 정말 내 마음이 공허하다는 건 내 안의 중심이 많이 벗어났다는 의미고, 그러면 내가 삶의 어떤 주변 요소에 많이 휘둘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요, 내 마음의 중심이 확고하고 내가 어디에 있던지 간에 내가 내 마음이 안정되어야지 휘둘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오늘 이제 내가 초보자인지 중급자인지 어떤 내가 기술자인지를 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지고, 또 타로 카드와 과학, 비과학, 타로 카드가 정말 비과학적인 걸까에 대한 의문, 어떤 EBS와 함께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더 재밌는 것들 많이 다룰 건데요. 이제 오늘 클래스 카드의 의미를 일일이 살펴보는 클래스가 아니고 타로 카드가 도대체 어떤 것일까 하는 어떤 통찰을 좀 얻어보겠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요, 타로 카드의 시작을 알리는 0번 바보예요. 대부분 타로 카드가 1번부터 시작하는데 1번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존재하는 첫 숫자, 자연수의 시작이 숫자 1이기 때문이에요. 자, 숫자 0은 뭐예요, 선생님? 제가 여기 짝대기를 하나 그었어요.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짝대기를 아무것도 긋지 않았어요, 지금.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무의 영역이죠, 선생님. 무의 영역인데, 그래서 숫자 0은 자연수가 아니에요. 지금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죠. 그래서 자연수의 시작인 1번부터 시작을 하고요. 숫자 0은 자연수 이전의 수예요. 그래서 숫자 0과 1이 만나면요, 이 다음 장에서 하겠지만 다음 장에서 할게요. 자, 그래서 타로 카드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첫 출발을 알리는 바보 카드, 메이저 바보 카드가 보이고, 자세한 건 다음에 할 거예요. 바보 카드가 보이고, 자, 이 카드는요, 웬 할아버지 보인다, 그죠? 자, 위에 숫자 9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는 0이고 여기는 9예요, 선생님. 그러면 한 자리 숫자 중에서는 숫자 9가 가장 크죠. 그러니까 한 자리 숫자 중에서는 제일 어른 나타나셨다, 그죠? 우리 영감님 한번 볼게요. 자, 숫자 0번은요, 사실 이 친구 어린 아이거든요. 수염도 없고 깨끗해요. 어린 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옆에는 타로 카드에서 제일 어르신 나왔어요. 영감님이죠. 웬 할아버지 노인이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어요. 사실은 천방지축이죠, 선생님. 나이가 들수록,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말하죠. 자, 굽어 살펴요, 선생님. 굽어 살피는데 내가 지혜가 있고 연륜이 깊으면 내 아래 사람들, 가족들 혹은 무엇이든 굽어 살필 수 있는 연륜이라는 것이 생기죠. 자, 이 안에 들어있는 건 다윗의 별이라는 건데, 위로 향하는 삼각형, 아래로 향하는 삼각형, 다윗의 별이 만나 육각별인데요. 이건 좀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하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할아버지가 웬 설산 위에서 회색깔 누더기 옷을 입고 내려다보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카드들은 진짜 회색 장삼 입으신 스님들과도 많이 관계가 돼요. 이 사람 스님 팔자야 라고 말할 때 나타나는 카드 은둔자인데요. 한국말로 더 허밋이 한국말로 은둔자이기도 하고요. 혹은 은둔고수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고수. 은둔고수로 부르느냐 은둔자로 부르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다른데, 이건 은둔자 카드 할 때 자세히 다뤄보고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너무나 지금 이 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설레고 있고, 할아버지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다 겪어보고 이제 내려다보고 있죠, 세상을. 자, 이 지금 할아버지가 서 있는 이 설산은요, 바보의 뒤로 보인다, 그죠? 그러면 어린아이라는 의미, 상징적으로 어린아이와 시작을 의미하는, 모든 것에 열려있는 시작을 의미하고 모든 것을 겪어보고 이제 은둔하는 은둔고수의 입장에서 한번 질문을 받아볼게요. 질문을. 여기서 입문 단계 한번 가볼게요. 나는 타로 카드의 의미를 모르는데 손님이 오셔서 남자친구를 새로 사귀었어요. 곧
모텔에 갈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의 성적인 어떤 능력은 성적인 어떤 육체적인 정력의 정도, 성능력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며 물었어요. 그러면 내가 타로 카드를 모르시는 분이건 아시는 분이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만약에 첫 번째 남자는 0번 바보가 나오고 두 번째 남자는 할아버지가 나왔어요. 이건 새싹같이 신선한 기운이고 이건 굉장히 나이 든 할아버지예요. 이걸 남자친구의 성능력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대해서 1번 남자와 2번 남자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타로 카드를 알건 모르건 어떻게 답하실 것 같으세요? 일단 첫 번째로 여기는 채색도 굉장히 어두워 보이고 할아버지가 누더기 입고 서가지고 영 기운이 없어 보인다. 이건 좀 늙은 노인이라는 거 보니 좀 팔팔하기는 영 글렀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0번 바보가 굉장히 어린 기운이라는 것 보니 잘 되는 것 아니야? 싱싱한 것 아니야? 이렇게 조금 과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누가 더 성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인 의미일 것 같냐고 여쭤보면 초보자라면 아마 이쪽에 손을 많이 들어줄 것 같아요. 또 다른 관점에서는 만약에 이걸 기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요. 기술적인 관점에서 성과 관련한 어떤 경험과 기술로 보았을 때는 어떻게 답할 수 있느냐라고 입문 단계에 여쭤보면 이렇게 답할 수도 있겠어요. 0번이고 시작하고 어린애고 뭘 잘 모르는 것 같으니 어떤 성적인 기술에서는 많이 알지 못해서 떨어지지 않을까? 혹은 노인이기는 한데 한 자리 숫자 중에 제일 크다고 했고 영감님이 나타난 것 보니 어쨌든 성능력과는 무관하게 성적인 경험은 굉장히 많이 해본 어떤 경험은 많은 사람일 것 같다. 그 질문의 한정에서는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정말로 성과 관련된 질문이 나타났을 때 바보 카드와 은둔자 카드에 대해서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 이건 다른 카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섹슈얼 매직이라는 19금 덱의 0번 바보와 은둔자 카드예요, 선생님. 0번 바보와 은둔자 카드예요. 데카메론이라는 카드도 있는데 너무 외설적인 부분이 많이 강조가 되어서 섹슈얼 매직으로 가져와 봤어요, 선생님. 자, 뒤에는 사랑을 나누고 있는 남녀가 보여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자, 바보는 어떻습니까? 옆에서 사랑을 나누면 한 번쯤 쳐다보고 관심 가질 법한데 자기 갈 길을 간다, 그죠? 지금 누가 옆에서 뭘 하든지 간에 이 성이라는 행위에 대해서 아직은 인지가 부족하고 거기에 대한 호기심과 어떤 열망이 그쪽으로 발휘가 되기에는 아직은 순수한 상태다, 그죠? 어떤 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숫자 제로예요. 제로는 무기 때문에요. 데이터 없음, 경험 없음, 데이터와 경험이 0이라는 의미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성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묻는다면요. 경험이 없어서 미처 내가 죄송해요. 선생님이 좀 과감한 발언을 하자면 딸기가 맛있는지는 딸기를 먹어봐야 아는 거죠. 근데 딸기를 먹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옆에 딸기를 많이 가져다 놔도 그게 동하지를 않고 가는 상태인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근데 한번 딸기를 맛보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 이게 뭐지? 하나 더 먹어볼까? 그러다가 이제 계속적으로 딸기에 이제 중독이 되는 거죠, 선생님. 근데 이제 이 딸기를 모르는 상태예요, 얘는. 근데 뒤에 어떤 성욕과 어떤 정령 혹은 정력에 대해서 말을 하는 뱀. 이제 아담과 이브를 유혹한 뱀이죠. 뒤에 보면 뱀이 따라오죠. 그러니 이 아이도 언젠가는 더 성장하고 이 뱀이 휘감기 시작하면서 성에 대해서 알고 딸기 맛에 대해서 알면서 흡입하게 되겠죠.
그러나 이제 여기는 선생님 개가 따라오고 있다면 여기는 뱀이 따라오는 걸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상태에선 일단은 옆에서 무슨 소리가 나건 본인의 갈 길을 간다, 그죠? 그러면 이 카드가 나오면 선생님 무조건 성경험이 없는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정말 성경험이 많은 유부남임에도 불구하고 0번 바보는 나타날 수 있죠. 그러면 어떤 의미예요, 선생님? 어쨌든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 성이라는 것에 몰입하고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지금 자기의 가야 할 방향 혹은 지금 성에 관심을 가지기에는 좀 동떨어진 상태일 가능성이 높겠죠, 선생님. 숫자 0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수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0이라는 데이터 없음이라는 것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딸기 맛을 모르는 것에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또 딸기 맛을 안다고 하더라도 지금으로서는 본인 가야 할 방향이 있기 때문에 딸기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으로,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딸기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이 앞으로도 모를 것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을 말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이 지금 바보 카드가 그러면 어린애니까 팔팔하겠네, 뭐 영계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런 해석까지는 좀 곤란할 수 있어요. 다음 장에서 보여드릴게요. 거기까지 가면 좀 과해요. 말 그대로 바보 카드가 나온 건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으로만 남고, 아직까지는 어떤 특정 그 이슈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는 있겠으나, 특히 지금 여기서는 마찬가지예요. 받아들일 수는 있겠으나 일단 섹슈얼 매직은 좀 더 자신 갈 길을 가느라 숫자 0, 아직은 관심이 없거나 모르거나 좀 그것에 꽂혀 있지 않은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요. 만약에 그 질문에 대해서 할아버지가 나왔어요. 숫자 9번 은둔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선생님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 성이라는 건 굉장히 자극적이고 열정적인 거다, 그죠? 약간 섹스하면 어떤, 제가 이거 스님께도 오늘 타로 강의 한다고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좀 앞으로는 말씀 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번호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아예 제가 각오를 달리해서 지금 번호를 새로 개인 번호를 만들어서 스님들이 제가 타로하는 사람인지 모르게 이제 차단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타로를 하는 걸 알리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고 좀 개인 생활과 분리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너무 타로 이제 제자 선생님 너무 연락 많이 오니까 개인 생활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지만, 아예 없는 사람이지만 좀 내가 은행 업무라든지 알람을 기다리기 위해 쓰는 전화만이라도 아무 연락을 받고 싶지 않다. 좀 이런 마음으로 개인 번호를 만들었는데 스님들께는 그 번호를 알려드려요. 괜히 제가 타로 강의에서 섹스 얘기를 엄청 많이 해요. 어떤 사람들은 오해할 수도 있어요. 제이쌤이 섹스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야한 얘기 완전 매니아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쌤은 0번 바보죠. 쌤은 제가 타로 카드 강의에서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섹스라는 단어를 많이 언급할 수 있는 이유는 이거 우리 가족들도 보고 저희 엄마도 봐요. 한마디도 말씀 안 하세요. 너 좀 과한 거 아니니? 이런 말씀 안 하세요.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선생님 저는 제가 30대인데 결혼하고 싶은 혹은 할 사람이 있지만 제가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교인이 아님에도 제가 혼전순결이 굉장히 좀 고지식한 가치관이라 요즘에는 혼후 관계주의자라고 한대요. 그래서 제가 성 경험이 없어요, 선생님.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너 정도 상황이 됐을 때까지 성 경험이 없는 것은 좀 많이 부끄러운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좀 내가 요즘에는 네가 좀 부끄럽다. 남자친구도 안 만나고 뭐 20대 때도 남자도 모르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선생님. 혹은 너무 투철한 가치관, 어떤 종교적인 가치관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니고 이쪽도 저쪽도 아니고, 제가 예전에 이 얘기 잠깐 벗어나는 0번 바보와 관련된 얘기예요, 선생님.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얘기 잠깐 하자면, 왜 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답하는 거예요. 그 가치관을 왜 지키고 있느냐, 뭐 종교 때문이냐, 무엇 때문이냐, 이 지금 의문을,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어?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쌤이 뭐 꼭 그렇게까지 그거를 요즘 시대에 누가 흠잡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는 거야 하면, 제가 20대 때는 이걸로 공격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 페미니즘 단체에서, 페이스북에서 페미니즘 단체에서 항의 채팅도 받기도 했어요. 제가 어떤 경우에. 그래서 그때도 선 넘지 말라고 제가 답을 했거든요. 그 단체에 선 넘지 마라, 답을 했는데
제가 이 바보 카드처럼 옆에서 섹스를 하고 뭘 하건 제 갈 길을 가는 이유는 혼전순결이라는 어떤 자꾸 저한테 그때 당시에 고지식하고 시대 태보적이고 퇴행적이며 그리고 여성의 어떤 지위를 격하시키는 어떤 그러한 구시대적인 가치관에 종속되어 있다고 제가 채팅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선 넘지 말라고 하면서 답을 했던 게 뭐냐면 제가 호소 관계주의 어떤 남편하고만 잠자리를 하겠다고 하는 건 그런 어떤 전통적인 가치관 때문이 아니고 순전히 성적인 제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이건 취향이 성적 취향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얼마나 오픈되어 있는 건지 제가 아시겠죠, 선생님? 저는 섹스에 대해서 자유분방하게 말할 정도로 고지식한 사람도 아니고 저하고 타로 상담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어떤 상담사보다도 과감 없이 성에 대해서 말해요. 근데 19금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제가 좋아해서 뭐 하는 것도 있겠지만요. 물론 그거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이고 제가 좋아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원해요. 그만큼 타로 상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요. 타로 상담하면 아무래도 연애나 남녀 관계가 좀 많이 나타나고 부부 관계, 애정사가 많이 타로 상담의 주요한 어떤 이슈기 때문에 그러면 성적인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남녀가 만나는 이유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서로 정반대의 어떤 동물들끼리 결합하는 거거든요. 본능적인 끌림이죠. 본능적인 끌림이죠, 선생님. 그래서 성에 대해서 빼놓고 말할 수 없어요. 타로카드 상담이라는 것은. 이 영번 바보와 은둔자를 보면서 제이쌤이 성적으로 저러한 가치관을 가지는 건 아주 고지식하고 캐캐묵은 그러한 가치관 때문일까 과연? 아니면 성에 너무나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 어떤 그런 정열이 없는 사람이라 모르는 사람이라서 저런 걸까? 저런 캐캐묵은 가치관 때문일까? 뭐 많은 질문을 해보실 수 있겠지만요. 자, 우리가 제이쌤 사례를 보고 조금 더 이해가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선생님. 보시면 비교를 해보시면 얘는 뭐예요, 선생님? 얘는 뭐예요? 할 수 있는데 몰라서 혹은 관심이 없어서 자기 갈 길을 가는 거죠. 옆을 보지 않는 거죠, 선생님. 근데 은둔자는 뭐예요, 선생님? 굉장히 어두운 채색의 동굴 속에 들어가 있고 밖에서는 잠자리 사랑의 행위를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의 초는 성 능력을 말한다. 그죠? 어떤 남성성 그 자체예요. 남성의 어떤 그런 그 생식 부위와 직결되는 의미인데 어때요, 선생님? 불이 안 붙고 약간 그 부위는 하얀 천으로 덮어버리고 있죠. 가리고 있죠. 굉장히 지금 초췌해 보이고 동굴 속에 들어앉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과연 아예 불능인가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밑에 보면 불씨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남자예요. 정념이 있는 거죠, 선생님.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어때요? 지금으로서는 무언가 자극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극을 받지 못하는 좀 지친 상태라고 봐야죠. 지친 상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하지 않아서 지금 하지 않는 것이냐 보면 원하는 어떤 욕구나 갈망은 분명히 존재하겠죠. 그러나 초에 불이 붙어야 되는데 초에 불이 붙지 않고 어떤 숨겨진 곳 발 밑에 붙어 있다. 그죠? 그러니까 정작 붙어야 될 초는 붙지 않고 꺼져 있어요, 선생님. 굉장히 좀 은둔자 할아버지 고개 숙이고 있는 것 마냥 푹 고개 숙인 남자. 관심이 없고 모르고 딸기밭을 몰라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아저씨는 해보고 싶지만 지금으로서는 영 불붙지 않는 상태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와이프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다고 쳐요. 근데 오늘 우리 집 아저씨가 좀 무드가 있는 기분일까 하고 뽑아봤는데 0번 봐보면요. 대답상 노는 아니에요. 노는 아니고 지금으로서는 그걸 해야 되겠다는 어떤 뚜렷한 정열이나 의지나 막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제가 숫자 0이라는 건 무한한 잠재성이죠. 이 세상에 열려있는 무한한 잠재성에서 그래서 이건 어떻게 이 사람한테 딸기맛 보여주는지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카드예요. 사실 지금으로서는 그런 어떤 의지나 열정이나 욕망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아직까지는 어떤 방향성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아직은 아니지만에 가까운 카드예요.
어떻게 당신이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으로서 그것에 대해서 깊은 생각하고는 있지는 않는 상태야 라는 카드에 가깝다면 이 카드는 어때요? 좀 많이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쳐있죠 분명히. 오늘은 동굴 속에 나만의 시간 필요해. 오늘은 좀 터치하지 말아줘. 내가 지금 많이 피곤하다. 많이 피곤하고 지금 육체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많이 지쳐있어서 이 사람은 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위로가 필요하죠. 용기와 위로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카드들은 안 된다, 불능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지금으로서는 격려와 용기가 많이 필요해요.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릴게요. 어떤 예전에 커플인데 좀 나이가 지긋하신 커플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여자친구분이 남자친구를 데리고 오신 거예요. 오셔서 대놓고 남자친구 옆에 있는데 대놓고 여쭤보시는 거예요. 섹스가 안 된다. 잠자리가 안 되는데 왜 그런 거냐? 알려달라. 이건 저도 이제 타로 상담을 오래 했고 타로 마스터지만 그 남자분이 앉아 계시는 상황에 그걸 적나라하게 리딩한다는 건 제가 다음번에 프로마스터 코스에서는 하지만 정말로 선생님 내가 뚫린 대로 말하면 안 돼요. 절대. 있는 그대로 카드에 나온 대로만 말씀드려요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그냥 막 뱉는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타로 카드 강의 때 생각 없이 막 뱉는 것 같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 그리고 뭐 이런 말도 많이 들었어요. 제이쌤 약간 연예인병 말기 환자다. 제가 제 사례를 계속 가져다 쓴다는 건데 내담자의 사례를 최대한 가져다 쓰지 않고 저라고 얘기하는 이유는요, 선생님.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상황 생길 수 있어, 분명히. 뭐 제가 어느 제자 선생님 혹은 어떤 내담자가 이렇게 해서 이런 케이스였다라고 말하면 누군가는요 실제 그 대상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비슷한 어떤 상담을 받았던 분이 혹여라도 본다면 굉장히 상처돼요, 선생님. 그래서 제가 일체의 어떤 누군가에게 상처될 수 있는 케이스 스터디를 하지 않는 거예요. 제이쌤이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하는 거지. 누가 저를 연예인병 환자다 뭐다 하든 그거는 선생님 남들의 말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제이쌤 어때요? 영번 바보는 남의 말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누구가 뭘 하든 나는 신경 쓰지 않고 내 갈 길 간다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니들이 뭐라고 말하건 실제로 그런 건 아니고 남들이 뭐라고 하건 세상이 뭘 하건 나는 나의 길을 간다요. 이건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선생님 아까 남자친구를 데리고 모시고 오셔서 적나라하게 여쭤봐요. 그럼 그 커플이 평상시 잠자리를 하지 않는 커플이냐 보았을 때 굉장히 왕성하게 해요. 근데 왕성하게 하고 또 해야 되는데 왜 또가 되지 않느냐는 물음이에요. 그분한테 제가 시간의 바퀴에 어떤 버섯이 쪼그라든 카드와 하체가 얼어붙은 카드 제가 가르쳐 드리죠. 나와서 진짜 속마음 같아서는 이제 그 내담자분께 대놓고 말씀드릴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남자 구박하면 당연히 될 것도 안 된다. 쪼그라들어 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돌려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그분의 성적인 어떤 능력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는 분이었어요. 남자분이. 문제가 없는 부분이었는데 좀 용기 부족, 자신감 부족, 그 다음에 좀 내가 부족한가에 대한 어떤 자존감이 많이 내려간 상태시더라고요. 남자로서. 기가 죽은 거죠, 한마디로. 고개 숙인 남자. 그래서 이제 이런 카드 나오면요, 영구적이고 항구적이고 불능적인 그런 상태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가끔 너무 독선적이고 독단적으로 이제 리딩을 하시는 좀 MSG죠. 그래서 좀 과하게 말씀하신 경우 보는데 요즘에 너무 많이 스트레스 받고 좀 지쳐있고 자기 혼자만의 시간, 좀 남자들은 동굴에 가끔 들어가니까 혼자만의 시간 필요하기 때문에 좀 한동안 휴식할 수 있도록 두고 좀 밖에서 난 주변 왜 이렇게 됐는가의 요인을 뽑아서 예를 들면 직장에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상태다. 어떤 우리 지금 남편분이 웬 직장에 미친 여자가 계속적으로 시비를 걸고 해서 요즘에 많이 기가 죽어 있고 막 두려움이 있는 상태다 요즘. 그래서 많은 격려가 필요하다. 이 많은 위로와 격려, 그 다음에 좀 따뜻한 차라리 따뜻하게 밥을 차려주고 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필요. 그 다음에 용기를 주고 좀 안아줬을 때 이 사람이 동굴 밖으로 자연스럽게 나와서 이 사람이 먼저 좀 다가올 수 있게끔 내가 나를 가꾸고 오히려 지금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 이 사람에게는 좀 용기를 북돋워주고 시간이 필요하다. 이때는 터치하고 너 왜 그래 이렇게 하지 않고 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조언까지 갈 수 있다면
물론 좋은 카드도 뽑아보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이제 갈 수 있다면 그게 상담사의 역량이겠죠. 그런데 이게 상담사의 역량인데 우리가 초보 타로 마스터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나오는 대로 말하는 경우예요. 9번 은둔자면 얘 안 서. 얘 안 돼. 죄송해요. 그렇게 너무 우리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선생님. 이게 현업 상담사들 보면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솔직히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야, 얘 안 선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 내가 많이 봤어, 선생님.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프로마스터 강의가 필요한 거예요. 선생님, 전문가가 왜 전문가의 강의를 듣습니까? 하시겠지만 우리가 가끔은 우리의 한계에 갇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게 영구적이고 항구적으로 뭐 이렇게 안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어떤 여러 가지 상세하게 이 내담자가 헤쳐나갈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타로 마스터의 역량이지 얘 돼, 안 서 이런 걸 얘기하는 건 너무 초보적인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 보자 선생님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제가 입문 단계에서 뭐 얘 몰라 알아 이걸 얘기하는 건 오케이예요. 근데 선생님 전문가 과정 가서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다? 진짜로 선생님 저하고 심각하게 좀 얘기를 해봐야죠. 그런 상태라면 여전히 카드를 깊이 있게 좀 바라볼 수 있고 내담자에 대해서 좀 더 고찰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물론 그렇게 가르치죠. 고개 숙인 남자 이렇게 가르친다고 손님한테 얘 고개 숙여 뭐 버려 이렇게 하는 그런 식의 상담은 지양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너무 또 내담자 입장에서는요 정말 좋아하는 남자고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그게 너무 고민인 경우도 많아요. 진짜 많아요. 심각한 고민이죠. 남자친구가 왜 내가 이렇게 예쁘게 하고 있는데 왜 나를 건드리지 않는 거지? 이거 되게 심각하거든요. 뭔가 나한테 문제가 있나요? 근데 진짜로 뽑아보니 할아버지예요. 이게 몸은 20대인데 실제 나이는 20대인데 은둔자가 나와요. 그러면 얘가 왜 지금 고개를 숙이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원인을 분석해 주는 게 또 그래서 적절한 조언 그리고 우리 여자 내담자분이 현명하게 이걸 좀 남자친구를 북돋워 주고 여자친구가 원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타로 마스터의 역할이지. 얘 안 돼 이렇게까지만 말하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팩트 폭격으로 조지고 끝을 내는 거니까 그거는 내 한계예요. 상담사로서 나의 한계예요, 선생님. 그래서 배워야 된다. 자, 그래서 0번 바보와 9번 은둔자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안 하는 거죠. 어떻게 안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건 관심을 못 가지고 혹은 안 가지고 혹은 모르고 딸기밭이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고 할아버지는 죄송해요. 이 은둔자는 딸기밭을 봤지만 지금으로서 너무 지쳐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런 욕정은 둘 다 있어요. 있지만 아직까지는 모르거나 관심이 없어서 좀 더 가봐야 되는 단계인 거고 이제 9번은 한 자리 숫자 중에 제일 끝까지 다 왔죠. 너무 많이. 그래서 지쳐있는 상태예요. 동굴이기 때문에 혼자만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동굴 밖으로 남자친구를 데리고 나올 수 있게 해주는지 적절한 조언이 필요하다. 조금 더 0번 바보와 9번 은둔자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죠.